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방송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로도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나 네이버 TV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종목 상담 코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 전문가가 여러분의 계좌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증시 11시 구간부터 함께 확인을 하면서 출발을 해보죠.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황입니다. 네, 현재 혼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미국 증시가 나흘째 하락을 이어갔는데요. 아침에 눈치 보던 시장, 현재 코스피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려고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하락입니다. 자, 오늘 움직이는 테마 조선이나 피팅,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실적주에는 수급 계속 여전하고요. 풍력이나 메타버스 같은 이슈 있는 종목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대형주 단에서는 어제 급락했던 카카오 그룹주, 그리고 SKIT 쪽으로 반등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인데요. 외국인이 지난 목요일까지 4일 내내 샀고요. 오늘은 조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또 소폭의 매수세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방향성 뚜렷하지 않으니까요. 계속 장 마감 때까지 외국인 동향 살펴보시기 바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면서 저가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오히려 더 많이 담고 있는 개인들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ETF까지 전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 세 가지 시장에서 전부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은 외인과 기관이 소폭 매수를 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또 2차 전지 관련주를 오늘 또 잔뜩 매수하고 있는 투자 주체들인데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목록 5위권을 보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천보까지 일제히 들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슈에 따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이 깜짝 실적을 내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항공주 수급 온기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3조 7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8,400억 원가량을 기록했고요. 3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화물 수요는 소폭 줄었지만 여객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고요.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급증하다 보니까 다른 항공주단에서도 투자 심리 살아납니다. 대한항공 3% 오르면서 23,500원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10시 구간부터는 통신이나 은행 같은 종목들이 상승 섹터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불확실한 시장이다 보니까 가치주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투자자들인데요. BGF 리테일 인플레이션의 수혜주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소폭의 상승세 유지합니다. 음식료 업체들이 판매가를 인상하면서 이 편의점도 외형 성장이 가능한 상황인데다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의점 상품이 객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부담 없이 소비를 할 수 있다면서 편의점 업종이 인플레이션 수혜가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25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4천 원 넘게 오르면서 18만 7,500원의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은 인디에프 보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에 들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해외 수주 지원단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원팀 코리아를 만들었는데 국토부가 밝힌 기업 명단에 쌍용건설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쌍용건설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세아가 인디에프의 최대 주주여서 오늘 테마성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고요. 30% 가격 제한폭 꽉 채운 1,2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 11시 증시 구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 전문가를 모셔서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그리고 공략주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요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이정열 전문가가 1시간 함께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은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지금부터 접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팔까 말까 고민되는 종목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이 3가지 정보 적어서 보내드리면 저희가 오늘도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역시나 샵 3772번으로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 열정이라고 2글자만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누르시고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이 문자 번호로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은 선물에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준비한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데 문자 보내실 때 고고라고 추가해서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도 올라가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시황도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다음 주에도 주목할 것이 많이 있던데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금요일장 장 초반은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당시에 수급을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순매도 흐름들 양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더라고요. 차익 실현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달러가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에 약간 경계 심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들에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증시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다시 전환된 요인으로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좀 다소 경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된다라는 것들 좀 말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1일에 3.9%까지 하락한 10년물 만기채 금리가 수익률이 금일 4.2%까지 새벽에는 상승을 하다가 지금 소폭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10년물 수익률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들은 금리 인상한다라는 것들을 금리 인상이 좀 더 강해진다라는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달러 가치도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서 달러 가치도 같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곧 이제 발표될 주요 이제 경제 지표에서 조금 시장의 부정적인 지표 수준으로 좀 나와준다고 하면은 달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방향은 살짝 열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달러의 흐름들 이런 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참고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사실 지금 시장은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조금 살짝 겁 없이 올라가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흐름들은 계속 수시로 나와주긴 할 거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금리 기조를 보면은 10월 이후에 캐나다는 75bp에서 50bp로 그리고 호주는 25bp로 노르웨이는 25bp 이런 식으로 여타 다른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서는 긴축 조절을 하는 것들의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3일 영란은행에서는 역시 75bp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글로벌 다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영란은행은 75bp를 단행을 했다라는 것들. 사실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지는 않은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75bp를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인상을 시키면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최종 금리가 형성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시장을 좀 달래는 조치를 발언을 하긴 했는데 더군다나 다른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 체력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 강도를 조절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를 인상시키는데 부담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여전히 경기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서는 좀 강한 기초 체력이 워낙 이제 튼튼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당성도 있는 상황들이고 금리 인상하는데 사실 뭐 거리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에 좀 불을 지핀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다는 것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3가지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표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들을 갈려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일에 발표될 금일 이제 9시 반경에 밤 9시 반경에 발표가 되는 10월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8일 시행되는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는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일에 공개될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단기적인 방향성들을 가를 겁니다. 우선 8일 고용 보고서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측하는 10월 실업률이 전달 3.5%보다 소폭 오른 3.6%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지금 비농업 부분의 신규 일자리 같은 경우에서도 한 26만 개보다 둔한 20만 개 정도 수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 자체가 좀 줄었다라는 것들인데 일단은 전망이 맞는다고 하면은 올 1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의 2% 정도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말이죠. 한 1년간 매달 3만 5천 개씩 일자리가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경기 침체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고용이 워낙에 탄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흐름들 다음 주에는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8일에 미국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워낙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런 경기 침체 우려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불명확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뉴욕 증시가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지표만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4일에 오늘 지표만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뉴욕 증시도 반등 흐름들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리고 10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8.1% 정도 올라가지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라든가 식품을 뺀 근원 물가도 6.7% 정도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최악의 인플레이션 추세가 다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CPI 지수를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도 단기적으로 지지구간까지는 바닥권까지는 좀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변곡점에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 확실하게 챙기고 넘어가자라는 것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정열 전문가에게 오늘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용 지표, 중간 선거 그리고 CPI까지 3가지 지표 다음 주에도 잘 주목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전장 핫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10가지 종목을 많이 검색하고 있는데 탑10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핫 종목 10가지입니다. 하이브, 카카오뱅크 같은 성장주도 좀 눈에 보이고요. 제주은행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항상 많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또 네이버가 대형주단에서는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마니커버 6개 관련주도 10시쯤부터는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자, 이 가운데 이정열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핫 종목 3가지입니다. TLB 그리고 미래나노텍 보겠는데요. 일단 TLB 보죠. 이 종목 무상증자 이슈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10일 지나야 명확하게 방향을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TLB나 미래나노텍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중에서 TLB 같은 경우에서는 제 의견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무상증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1주당 1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것들인데 일단은 우리 TLB의 권리락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것들, 무상증자를 받으면은 이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권리락일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주가가 조정을 받고 50% 정도가 빠진 상태에서 권리락 효과로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만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봐요. 자, 일단은 권리락이 16일이니까 그 전날인 15일에 매수를 했다가 16일에 팔아도
주가로 무상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15일에 매수를 했다가 16일에 매도를 하고 그 추후에 무상자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뭐 배당 형식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뭐 보너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되고 시장에서 주가가 탁 낮아지는 그 시점에 한 2주나 3주나 더 태워가지고 더 매수를 한 다음에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은 손실을 줄인 다음에 최대한 이제 본전 부분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상자를 받게 되면 이거는 온전히 나만의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무상자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는 우리 이전에 무상자를 발표를 하면서 권리락 때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 무상자를 받기 위한 그런 수급들,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자를 발표를 했던 것들, 이거를 잘만 이용을 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으로 그 의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리락을 잘 이용해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16일 권리락일이니까 잘 활용하셔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 나노텍인데요. 오늘 2%가량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고인가요, 스탑인가요? 일단 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부각을 되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미래나노텍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상황들인데 지지 구간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또 빠지는지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전일 고점을 이탈하는지 전일 고점 수준들이 고가가 19,950원 수준들인데 이 고점 부분들이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계를 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좀 2, 3거래일 동안 이 현 부근, 현재 지금 위치를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강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회사에 대한 이제 수산화 리튬 쪽이 좀 부각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캐나다 쪽에 이슈가 있는 걸 보면은 캐나다 쪽에 리튬의 핵심 광물 투자를 뭐 중국 기업을 철수를 시켜라. 그러니까 자국 내에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물론이고 이제 자국 내에 이 2차 전지 산업을 향후에 성장성이 좀 강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조들은 또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에 대한 수요는 더 이제 각 국가의 거래가 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2차 전지 사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자재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들인데 그런 과정에서 미래나노텍이 좀 앞으로도 장기적인 부분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정을 받는다면은 단기적으로 아래에서 다시 대응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계속 이제 2, 3거래일 동안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고점을 계속 갱신해서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으로도 그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핫 종목, 오늘도 두 종목 모두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잠시 후에 저희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샵 3772번으로만 종목 상담은 전부 신청받고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1% 전문가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종목에 따른 진단까지 세워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수가 아닌 오늘 열정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를 클릭하고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 보내시는 경우 역시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는 발생하고요. 오픈 채팅방에서는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주식 뉴스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한 선물도 있죠. 바로 이정열의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을 추첨하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역시 샵 3772번으로 지금부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병법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문가의 종목 상담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되겠는데요. 역시나 샵 3772번으로 문자는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자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은 에브리봇 신청을 해주신 6062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매수가 25,000원, 비중 6%라고 적으셨어요. 간략하게 적어 보내주셨는데 로봇 관련주죠. 삼성전자의 로봇 TF 관련해서 움직임이 많이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어제 좀 변동성이 있었고 오늘은 15,350원대 소폭의 하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리봇, 이분은 한 주당 10,000원가량 손실 내고 있는데요. 대응 방법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일단은 에브리봇은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 흐름들 자체가 상당히 나쁜 흐름들은 아니고요. 21선 상단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로봇 관련 산업적인 그 업종 현안들을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앞으로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서빙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에 적용이 되는 물론 이제 산업군들을 봤을 때 로봇 청소기 쪽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매출 비중이 좀 강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목을 강하게 받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던 것들에 무상증자 효과 때문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고 그 상장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량 소화 움직임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회복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고 성장하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무난하게 그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실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실적을 무난하게 이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크게 받았던 물량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주가 움직임들이 계속 바닥권 흐름들을 버텨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21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주가를 조금 회복하려는 모습들을 좀 노려보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가가 한 25,000원 수준이라고 하셨는데요. 한 비중이 6% 정도 수준으로 높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16,000원 부근들을 돌파하는지 체크를 먼저 하신 다음에 돌파를 하고 나면 21선이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릴 겁니다. 그럼 그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고 일단 21선을 돌파를 하고 16,000원 돌파를 받고 소폭 조정을 받을 때 그때 한 10% 정도는 과감하게 또 투자를 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단가를 25,000원에서 한 2만 원 부근으로 먼저 낮춰보시고요. 한 2만 원 부근들이 낮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도 이 2만 원 부근으로 잡으셔가지고 현금 확보를 우선하는 일단 물량 소화, 무상증자에 대한 그런 물량 소화 흐름들은 2만 원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만 원보다 좀 더 낮추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최종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잡으셔가지고 현금 확보,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현금 확보를 하자. 그렇게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응하시는 데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홀딩 의견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로봇 청소기 쪽으로 워낙에 잘 팔리는 업체죠. 일단 실적은 무난할 것이라는 평가도 주셨고요. 목표가 2만 원으로 최종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상담자는 3061번 쓰시는 분입니다. 한국콜마 적어주셨고 44,000원 매수가 20% 비중입니다. 추매,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자, 한국콜마가요. 34,000원으로 역시나 손실 구간이신데 화장품주들이 이제 중국의 광군제도 곧 있는데도 영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분 평균 단가 지금 낮춰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지고만 계시고요. 장기적인 부분들로는 물론 이제 대응을 좀 잡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화장품 업종들을 봤을 때는 상황 업황 자체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의 봉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3분기 실적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다른 화장품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실적이 잘 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나 매출이 좀 빠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해도 적자가 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어느 정도로 실적이 반영이 좀 됐을까?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불명확합니다. 증권사에서도 뭐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과연 증권사들이 제대로 이제 파악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기본적으로 좀 남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몇 안 되는 잘 나오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뭐 화장품 업종 내에서는 이제 탑픽이 좀 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상황들인데 다른 업종들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게 부각은 될 수는 있지만은 좋다라는 그런 얘기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은 먼저 체크를 하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의 뭐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서 약간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 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잡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가 만약에 이제 빠르게 본전 부근에 오면은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수익 구간을 좀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내년도 한 초반, 한 2분기 가까이 왔을 때 좀 지켜보시다가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44,000원 부근까지는 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일단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일단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37,500원 수준들까지 그리고 이제 37,500원에서 매물 소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난하게 조금 낮게 나온다고 해도 적자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7,500원에서 4만 원 부분들 여기서 좀 시장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서 한 42,500원, 한 이 부분까지 오게 되면 현금 확보를 하자.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잡으시는데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쿨마였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으로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보고 계신데 화장품 업황 자체가 그리 좋지는 않다는 말씀이었어요. 중국이 이제는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문가님 말씀대로 실적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이 오늘 받고 싶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 꼭 적어주시고요. 또 종목의 비중 몇 %로 사셨는지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수한 가격도 함께 보내주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빠른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정보는 잊지 마시고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으로도 계속해서 유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역시나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열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혹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열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채팅방 링크를 전송해 드릴 테니까 그 영어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익명으로 그리고 방송 외 시간에도 언제나 운영이 되고 있는 채팅방이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주식 정보 받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드리고 있고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준비해온 선물입니다. 자, 오늘은 이 급등 주도주 검색식이 몇 종목이나 줬나요, 전문가님? 지금 제가 급하게 오느라 확인은 못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시장을 전망을 했을 때는 많은 종목들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좀 밀집되고 있는 특징 업종들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 3-4 종목 나오는 것, 3-4 종목 정도들이 추출이 되면은 여기에서 업종이 좀 주목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건설업종, 화장품 업종 뭐 2-3 가지씩 나오다가 이체전지가 한 4개, 5개 이렇게 좀 밀집되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이체전지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고 이 와중에서 거래량들이 좀 활발하게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시가총액도 조금 높은 거 수준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금 좋을지 안 좋을지는 좀 부정확한 상황들이고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순매수 흐름들 최근에는 기관이 특히 또 순매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검색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순매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보면은 뭐 안 좋은 장이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종목들이 많이 검출이 되냐, 많이 검출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장이 어떨 것이냐를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그런 이제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우리 다음 날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이라는 게 좀 힘드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종목들도 개별 종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유용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거를 좀 넘어서서 시장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 참고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셔서 잘 이렇게 좋게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이 유료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상담 한번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뒷번호가 6822님입니다. 계룡건설 적으셨고요. 28,000원 매수가 비중 15%입니다. 대선 이후 건설 경기 기대감으로 매수했습니다. 손절, 보유, 상담합니다 하면서 열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네, 급등 주도주 검색시까지 잘 받아가시기를 바라면서 계룡건설 현재 가보겠습니다. 17,3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손절을 해야 되느냐, 더 가져가야 되느냐 하셨는데 건설 경기 기대감으로 사셨고, 근데 사실 요새는 또 레고랜드가 조금 뭐랄까요,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자금 보세요? 조달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인 건데요. 영향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주가 흐름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바로 계속 서치를 좀 해봤는데도 이 기업은 수주도 좀 많은 상태고 실적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상태고 지금 현재 PER이 0.9배 정도까지 주가가 굉장한 저평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연도는 일단 영업이익이 좀 낮아지긴 할 거예요. 영업이익이 낮아지면서 PER이 올라가게 될 건데 이 PER이 제가 이번 연도의 전망치로 계산을 해봐도 1.7배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주도 많은 상태고 실적도 뭐 적자가 나는 상태도 아니고, 최근에 우리 건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금 조달에 관한 그런 불안감들이 조성이 되면서 뭐 시장에 안 좋은 소식들도 계속 있었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계속 수종 흐름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아닐까. 우리는 좀 모르고 있었지만은 아마 여기 이 계룡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뭐 주요 투자자들은 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도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시장에 좀 제한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에 따라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일단은 뭐 향후에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불안하시긴 할 것 같은데, 일단 28,000원 수준에서 15%다라고 하면은 저는 2만 원하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은 차트 수준에서 한 21,000원 수준까지만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현금 확보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정확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곧 이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산을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산은 준비를 해놓자. 약간 이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지고 있더라도 명확하게 추세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2만 원 돌파라고 25,000원 이거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비중을 확대를 시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2만 원 돌파 체크를 해보시고 25,000원 수준까지만 주가가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약손실 구간이라도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하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뭐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이니까요.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 이고 참고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룡건설이었습니다. 상당한 저평가 상태라는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2만 원 선 돌파하는지 체크한 후에 25,000원 선, 약간의 손실선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 현금 확보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6822님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0500님의 사연인데 아프리카TV 매수가 77,800원, 비중 20%, 요 며칠째 하락하는데요. 미래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요 며칠째 음봉이 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4% 넘게 빠지고요. 68,000원이 거래 가격이네요. 자, 이 종목은 사실 지난해 굉장히 좋았죠. 뭐 광고가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해제가 되면서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 며칠 안에 또 손실 보신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코로나 시기에는 집안에 있으면서 우리 OTT 그런 것처럼 광고 수익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가 좀 많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광고 노출이 잘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본 포맷이 광고 수익에 대한 이 매출 창출이 기본적인 포맷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좀 많아야 됩니다. 이 콘텐츠를 좀 이용하는 그런 시청자들, 뭐 BJ도 좀 많아야겠지만 약간 인터넷 방송을 많이 이제 조회수 자체가 좀 잘 나와야 광고 수익이 잘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외도 이제 있을 수 있고 뭐 식당에도 밥도 먹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돌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OTT 플랫폼하고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의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이용자 확보는 뭔가 이제 독보적인 아이템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 이용자 확보를 단기적으로 이뤄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 생각해 보면은 OTT랑 거의 뭐 비슷한 사업 구조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거든요. 이제 컨텐츠가 다를 뿐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용자가 떨어지면은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용자가 증가되면은 또 주가가 올라오고 이런 환경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랑 똑같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 이익들이나 영업이익이나 같이 참고를 해봤을 때 4분기에는 240억 원, 230억 원, 230억 원, 200억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본래의 경쟁률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본래의 가치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받쳐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우리 곧 있으면은 이제 월드컵이 또 진행이 됩니다. 당시에 월드컵이 진행이 되면서 이용자 수는 좀 증가가 될 수도 있을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뭐 진행하고 있는 e스포츠 거기에서도 조금 뭐 성장을 좀 할 수 있을까? 그거 말고는 조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77,800원 수준들이신데 75,000원 여기 이제 일단 6만 원 수준까지 조정을 좀 받고 나면요 6만 원 수준까지 조정을 좀 받고 나면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주가가 빠진 만큼 다시 반대로 올라오는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아마 이제 8만 원 최고 목표가로 좀 잡으셔가지고 현금 확보, 약수익이라도 바로 이제 현금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8만 원에 좀 못 미친다, 한 7만 5천 원 부근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현금 확보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현금 확보, 약수익, 약손실권에서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저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로 열정이라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이정열 전문가의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다시 한 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857님이고요. 현대로템, 자 방산주 담으셨네요. 24,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30% 비중입니다. 24,750원이 오늘 현재가니까 이분 약간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요새 방산주가 뜰 것 같아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단기로 볼지 장기로 볼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저 나이 많다고 따돌리는 후배들 K2 전차로 쏴버리고 싶네요라고 약간의 우리 소통 멘트도 좀 보내주셨어요. 자, 이분 어떻게 대응하고 할지 그리고 따돌리는 후배들한테는 좀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을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현대로템은 지금 오늘 진단을 좀 해드린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네. 현대로템은 우선은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21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21선을 계속 지지를 받고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모멘텀적인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일단 상승 흐름들 이전에 약간 지지를 받는 자리를 잡는 우리가 달리기를 하기 전에 약간 달리기 전에 도약 자세를 좀 하잖아요. 약간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보면은 현대로템이 약간 철도 사업 부분들에서 적자가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철도 산업 부분들이 흑자가 났다라고 3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고 더군다나 이제 4분기부터는 KT전차 조기 양상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이 매출이 좀 반영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평균 단가도 나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버텨보시면은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충분히 수익 구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들로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25,000원, 25,600원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었잖아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매물 소화를 이제 뚫어주면서 하면 단기적으로 한 27,500원 수준까지 3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니까요.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전략 세우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857님의 사연이었고요. 약간의 수익을 보고 계신데 방산 3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목표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약수익이시지만 축하를 드리고요. 자, 따돌리는 후배들 나이 많다고 나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후배가 좀 있는데 나이를 좀 받아들이시고 후배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저희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857님의 기분 좋은 사연까지 만나봤고 저희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다양한 시장 분석과 전망까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데요. 열정이라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그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고 바로 무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 선물 추첨을 진행합니다. 50분을 저희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죠.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준비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공략주 시간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2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죠. 자, 전문가님 공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BHI라는 기업입니다. BHI요? 네. BHI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옴시티하고 원전이 요즘에 좀 핫한 섹터 안에 있는데 지금 이제 BHI는 같은 업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동사의 주요 이제 고객이 한전입니다. 주요 이제 전력회사라든가 발전 사업자들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를 포함해서 그 제철 회사들, 제철 회사들에도 주요 고객사들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좀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뭐 LNG 발전 설비라든가 뭐 중동 쪽에서도 이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복합 화력 발전에서 또 가장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설비인데 여기 배열 회수 보일러라는 그런 설비가 있습니다. 이 보일러 쪽에서도 글로벌 1위 업체로 뭐 네옴시티의 수혜주다라고 거론이 되는 것들이 글로벌 1위 업체고 발전소를 할 때는 우리가 배열, 열을 이제 회수를 해가지고 이걸 스팀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설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의 플랜트, 뭐 그런 화력 플랜트라든가 뭐 이제 다양한 수소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력 설비들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원전도 그렇고 굉장히 좀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고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상황인 만큼 발전 설비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니까 BHI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면은 이게 지금 이제 5,450원 수준에서 5,900원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6,000원 이하, 그러니까 21선이 돌파하기 전에 좀 이제 낮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6,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강세 흐름들을 보인다는 얘기니까요. 목표가는 6,250원 수준들, 6,250원에서 돌파를 하면은 6,500원, 뭐 7,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은 6,5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우리 4,800원, 5,000원 부분들을 좀 이탈하면서 4,800원까지는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지 구간들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 확보를 하자, 그런 의견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원전주 하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일단은 6,500원으로 2차 목표가까지 정리를 해드려 보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소개받아보죠. 두 번째 종목은 뭔가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에이프로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에이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2차 전지 활성화를 위한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수주 잔고가 매년 3배 정도씩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에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생산 능력이 350기가와트라고 하는, 기가헤르츠라고 하는데 2년 전인 2020년도에 보면은 150에서 350, 2년 동안 2.3배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기차 쪽 산업들이 좀 도입기고 성장기로 막 진입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들에서는 성장기에서 본격적으로 성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주요 업종,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성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계속 수주 잔고가 3배 정도씩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같은 기간 2차 전지 장비 업체의 수주 잔고도 한 1조 3천억 원에서 4조 원 가량으로 3배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자, 2025년에 배터리 3사의 합상 능력이 올해 대비해서 약 3배 증가한 1000 캐파를 1000 정도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요. 대폭 성장한다라는 것들, 수주 장비에 대한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수주가 계속 좀 강하게 들어올 것이다,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발주를 좀 받은 날로부터 한 1주년 정도 기간의 매출이 좀 반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은 수주가 들어왔던 것들을 이제 주가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16,000원 수준에서 17,500원 수준들까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0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8,000원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면은 짧게 19,000원 수준에서 한 2만 원 수준들까지도 2만 원 수준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손절가는 15,300원. 15,300원의 지지 구간들이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지지 구간들이 빠지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이프로는 현재 가격이 17,150원입니다. 오늘자 가격으로도 충분히 매수 접근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목표가 2만 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신 이정열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가 다음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로 편성이 됩니다. 매주 이정열 전문가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